안녕하세요. 책과 함께입니다. 돈의 심리학, 모건 하우절. 성공은 운이다. 행운과 리스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해준다.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결과가 단순히 개인의 노력 말고도 여러 가지 힘에 의해 좌우된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나의 통제를 벗어난 행동의 우연한 효과가 내가 의식적으로 취한 행동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모든 성공이 노력 덕분도 아니고 모든 빈곤이 게으름 때문도 아니란 사실을 꼭 알아두어라. 너 자신을 포함해 누군가를 판단할 땐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라. 확실한 건 어떤 결과가 100% 노력이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 한때 유명했던 노래를 듣다 보니까 지금은 이 가수가 뭐 할까 궁금해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시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한 재능이나 외모, 노력만으론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렇게 보면 분명히 운이라는 영역,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의 힘도 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업이든 투자든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 결정에 대한 행운과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누군가는 성공의 가도로 가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수렁에 빠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만큼 누군가의 성공이 노력이나 능력 때문만도 아니고 누군가의 실패도 무능력이나 게으름 때문만도 아니라는 그런 좀 더 본질에 가까운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행복은 복잡한 주제다. 사람은 모두 제각각이므로. 그럼에도 공통 분모가 있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다. 미시건대 심리학자 앵거스 캠벨의 연구 결과인데요. 월급이나 집의 크기, 명예로운 직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뚜렷한 생활 양식상의 변수였다. 돈이 있으면 독립성과 자율성이 조금씩 쌓인다. 언제 무엇을 할지 나에게 더 많은 결정권이 생긴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통제권이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한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시키려고 하면 그들은 힘을 빼앗긴 기분을 느낀다. 스스로 선택을 내렸다기보다 우리가 그들의 선택을 대신 내려주었다고 느낀다. 그래서 원래는 기꺼이 하려고 했던 일조차 싫다고 하거나 다른 짓을 한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자기 통제권이라고 하죠.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자신이 가진 것들이나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만족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고 대체 불가능한 시간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 같아요. 돈이 있으면 아무래도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죠. 당장에 한 달치 생활비의 여력이 있는 사람과 1년치, 10년치의 생활비의 여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몸이 아프거나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고 싶거나 선택하는데 제한이 있으니까요. 분명히 돈은 시간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하긴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더 많은, 더 좋은 물건들을 사들이면서 더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보낸다고 하니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있다는 게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 돈으로 시간을 사라는 말이 와닿더라고요. 현금의 힘. 더 적은 돈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면 내가 가진 것과 원하는 것 사이에 격차가 만들어진다. 월급이 느는 것보다 더 쉽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누구나 기초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것들이 충족되면 또 다른 수준의 안락하고 기초적인 것들을 원하게 된다. 그 지점을 지나면
또다시 안락하고 즐겁고 눈이 번쩍 뜨이는 기초적인 것들이 있다. 은행에 있는 현금은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든다. 커리어를 바꾸고 싶을 때, 일찍 은퇴하고 싶을 때, 어떤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을 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이는 인생의 대단한 혜택이다. 지금처럼 서로 연결된 세상에서 지능은 믿을 만한 이점이 아니다. 그러나 유연성은 이점이 될 수 있다. 지능 경쟁이 치열하고 많은 능력이 자동화된 세상에서 경쟁 우위는 소통 능력과 공감, 유연성 같은 복잡한 소프트 스킬 쪽으로 기운다. 유연성이 있다면 커리어에서도 투자에서도 좋은 기회를 기다릴 수 있다. 필요할 때 새로운 능력을 배울 수 있는 확률도 높을 것이다. 내가 열정을 가진 일, 나에게 꼭 맞는 일을 나만의 속도에 맞춰 찾을 여유가 더 있을 것이다. 더 느리게 살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가정들을 가질 수도 있다. 당신이 돈을 모아야 하는 이유, 상황에 휘둘려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있을 때,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고 싶을 때, 예고 없이 찾아온 황금 같은 투자 기회를 잡고 싶을 때, 그 순간 기대 없이 잠자고 있던 저축은 당신의 인생을 구원할지도 모른다. 적당히 합리적인 게 나을까, 철저히 이성적인 게 좋을까? 금융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냉철하게 이성적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냥 꽤 적당히 합리적인 것을 목표로 삼아라. 이게 더 현실적이고 장기적으로 고수할 확률도 크다. 내 생각에 사람들은 수학적으로 최적인 전략을 원하지 않는다. 최대한 밤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는 전략이다. 투자 전략으로 미래의 후회를 최소화하는 것이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 나는 여러분에게 투자 대상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싶다. 자신의 전략을 사랑하는 적당히 합리적인 투자자는 불완전하더라도 그 전략을 계속 고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뭐든 게임을 계속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상당한 득이 된다. 좋아하는 것을 하라는 말을 인내심을 주는 말로 본다면 어떨까? 인내심은 성공 확률을 나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 이 점을 생각하면 좋아하는 투자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깨닫게 된다. 해당 기업의 미션, 제품, 사람, 어느 이유든 열렬히 좋아해서 투자했다면 나쁜 시절이 와도 덜 예민할 수 있고 뭔가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한다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데이 트레이딩의 초단타 매매나 개별 주식을 고르는 건 많은 투자자들에게 이성적이지 않은 행동이다. 성공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러나 그 덕에 근질거리는 마음을 해소해서 나머지 포트폴리오를 건드리지 않을 수 있다면 적당히 합리적인 행동이다. 그러니까 적당한 자신만의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적당하다는 건 밤에 잠을 설치지 않을 정도의 투자금이 될 수도 있고 5년 후, 10년 후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안전 마진.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 앞에 칩을 몽땅 걸 수 있는 순간은 없다. 세상은 누구에게도 친절하지 않다. 적어도 지속적으로 친절하진 않다. 우리가 저지를지도 모를 실수에 대비한 방책이 필요하다.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계획을 마련해 둬야 한다. 워렌 버핏조차 이렇게 말했다. 저는 언제나 충분한 정도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벅셔 해서웨이를 경영하겠다고 신용평가기관과 나 자신에게 맹세해 왔습니다. 설사 이윤을 더 낼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단 하루라도 밤잠을 설치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찰리 멍거는 행복해지는 최선의 길은 목표를 낮추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모든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위한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다. 내가 아는 젊은 사람들 중 일부러 적은 수입으로 소박한 삶을 살며 만족하는 이들이 있다. 반대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려고 뼈 빠지게 일하며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다. 둘 다 리스크가 있다. 전자는 가정을 꾸리거나 은퇴할 준비가 되지 않을 위험이 있고
후자는 젊고 건강한 시절을 좁은 사무실에서만 보냈다고 후회할 위험이 있다. 시장의 변동성을 벌금이 아니라 수수료처럼 생각하자. 이렇게 사고하면 투자 결과가 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작용할 때까지 오랫동안 살아남는 사고를 키울 수 있다. 나는 내 돈 20%를 잃어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투자자는 많지 않다. 변동성을 수수료로 인식하면 모든 게 달라 보인다. 디즈니랜드 입장료는 $100다. 대신 내 아이들과 잊지 못할 근사한 하루를 얻는다. $100를 벌금이나 벌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없다. 내가 수수료를 낸다는 점이 분명할 때 수수료가 가치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보인다. 디즈니랜드에 가라고 강요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입장료가 $10인 동네 행사에 가거나 아무 돈도 내지 않고 집에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러고도 여전히 좋은 시간을 보낼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통은 지불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 시장도 마찬가지다. 변동성과 불확실성이라는 수수료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한 입장료다. 성공적인 투자에는 대가가 붙는다. 비용은 달러나 센트가 아니라 변동성과 공포, 의심, 불확실성, 후회의 형태로 지불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30년을 내다보는가? 10년 안에 현금화할 계획인가? 1년 내에 팔 생각인가? 아니면 데이 트레이더인가? 당신의 투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투자를 할 때 최악의 상황은 돈을 잃는 상태죠. 여기서 내가 잠을 설치지 않을 정도의 손실의 한계를 정해놓고 그 손실액을 디즈니랜드 입장료처럼 그렇게 입장료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마음가짐은 변동성과 공포, 의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지켜주는 기준점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리스크가 포함된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젊은 시절에 아끼면서 산 사람은 나이 들어서 누리지 못한 젊은 시절을 아쉬워하고 젊은 시절에 여유롭게 쓴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노후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죠. 리스크에 대한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아끼면서 살더라도 유익한 경험을 위한 지출은 따로 비용을 책정한다든지 젊은 시절에 여유롭게 누리더라도 노후를 위한 비용을 따로 책정해 둔다든지 한다는 식으로요. 소수가 전체를 먹여 살린다. 금융에선 롱테일, 즉 결과 분포도에서 멀리 떨어진 끝단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다. 몇 안 되는 소수의 사건이 결과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것이다. 절반을 틀려도 우리가 많이 실패해도 소수가 살아남아 먹여 살린다. 소수의 몇몇이 전체를 책임진다는 아이디어는 비단 투자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업들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남들이 모두 미쳐가는 몇 안 되는 날에 당신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가 하는 점이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쳐갈 때 평범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투자 천재이다. 꼬리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 2013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 총회에서 워렌 버핏이 자신은 평생 500곳의 주식을 보유했지만 대부분의 돈을 벌어준 곳은 그 중에 10곳이라고 했다. 중요한 것은 100%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이길 때 크게 이기고 질 때 작게 지는 것이다. 크게 이기는 순간에 집중하라. 꼬리가 전체를 흔든다. 파레토의 법칙에서처럼 소수의 이익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기적으로 항상 이기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이죠. 중요한 순간에 잘 선택하는 게 우리 인생 전반적인 흐름을 잘 이끌어가는 것처럼요.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정말 힘이 되고요. 그리고 더보기를 누르시면 책과 함께 다양한 재생 목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틀어놓으시고 생활하시거나 주무시면 일상생활에서 주는 특별한 책의 능력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감사드립니다.